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 지식의 번쩍,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드리는 유튜브 채널 스포츠라이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축구 경기 보면서 와, 저 선수 연봉 대박, 뭐 이런 생각만 하셨다면 오늘은 잠시 멈칫. 스포츠가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도 이게 또 꽤 흥미진진하거든요. 그렇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스포츠가 단순한 게임, 놀이를 넘어서 사회 발전이나 평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분야, 그러니까 스포츠를 통한 개발과 평화, 줄여서 SDP라고 하죠. 네, SDP. 이 SDP를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깊게 파고든 연구가 있더라고요.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스포츠를 보는 눈이 확 달라지실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연구입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스포츠를 통한 개발과 평화, SDP.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전문가님, 쉽게 좀 풀어주시죠. 네, 뭐냐면요. 네, 예를 들어 분쟁 지옥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막 싸우고 미워하고 네네, 안타깝죠. 이런 아이들한테 축구공 하나 딱 주고 같이 팀 짜서 운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법 배우고 또 규칙도 지키게 되잖아요. 아하, 스포츠를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그걸 도구로 쓰는 거네요. 바로 그러죠. 스포츠를 도구 삼아서 평화를 만들고 성평등 인식을 개선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여자애들이 운동하기 어려운 곳에 여자 축구팀을 만들어서 인식을 바꾸는 거죠. 와, 생각보다 훨씬 의미 있는 활동인데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걸 아주 냉철하게 되돌아보는 내용입니다. 오, 냉철하게. 좋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목했나요? 네, 이 연구에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스포틀랜드라는 개념입니다. 스포트랜드요? 스포츠 나라. 뭔가 디즈니랜드 같은 건가요? 하하,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혹시 국제 구호 활동가들 사이에서 에이드랜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그거 뭐죠? 구호 활동가들이 자기들끼리 통하는 용어나 일하는 방식, 네트워크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약간 빗대서 부르는 말인데 스포틀랜드도 비슷해요. SDP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활동가, 연구자, 자원봉사자들이 공유하는 어떤 그들만의 세계, 독자적인 네트워크나 담론, 관습 같은 게 있다는 거죠. 비유적으로요. 아하, 뭔가 자기들만의 리그, 약간 그런 느낌. 그들만의 섬 같은 거군요.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왜 문제라는 거죠? 네, 바로 그 점인데요. 연구는 이 스포틀랜드가 자칫 외부와 단절된 거품이나 메아리방처럼 될 수 있다고 지적해요. 거품이요? 메아리방? 네, 그러니까 늘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교류하고 늘 하던 방식만 고수하다 보면 정작 도움을 줘야 하는 현장의 목소리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판에 귀를 닫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헉,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활동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헉. 듣고 보니 완전 그럴 수 있겠네요. 와, 좋은 일 한다고 모였는데 우리끼리만 막 신나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다니 좀 충격인데요. 그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를 딱 짚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서도 지적하듯이 국제 정치 지형도 막 변하고 있잖아요. 다극화다, 또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새로운 강대국도 등장하고 그렇죠. 뉴스 보면 매일 바뀌는 것 같아요. 이런 급변하는 세상에서 스포츠를 통한 지원 방식도 예전과 똑같을 순 없다는 거죠. 비판적인 성찰과 쇄신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긴 세상이 변하는데 우리만 그대로일 수는 없겠죠. 심지어 이 연구는 때로는 SDP 활동이 신자유주의적인 접근 방식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요. 신자유주의요? 그게 뭐죠? 좀 더 쉽게.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할 복지나 지원을 비용이 덜 드는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약간 대체하려는 경향,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는 거죠. 뭔가 좋은 일이라는 포장 뒤에 어쩌면 다른 속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와, 이거 복잡한데요. 그럼 연구가 제시하는 대안은 뭔가요? 속 시원한 해결책 딱 있습니까? 하하, 속 시원한 정답 하나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방향이요? 네, 단순히 프로그램 했더니 결과가 좋았어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 결과가 좋았는지 혹은 왜 나빴는지를 정말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이론이나 현실주의적 평가 같은 방법론을 강조해요. 현실주의적 평가.
뭔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A 동네 축구 교실은 아이들 패도 변화에 정말 큰 효과를 봤어요. 바로 옆 B 동네는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네, 왜죠? 깊이 들여다보니 A 동네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막 소통하는 코치가 있었고 이게 숨겨진 작동 원리, 즉 메커니즘, 부모님들도 엄청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였던 거죠. 이것이 맥락. B 동네는 그게 부족했고 아하, 이런 식으로 그 프로그램이 놓인 상황, 컨텍스트와 성공 또는 실패의 원리, 메커니즘,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 아웃컴, 이걸 세트로 분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CMO, 평가라고도 부릅니다. 와, CMO. 상황, 원리, 결과. 그냥 축구 가르쳤더니 애들이 착해졌어요. 이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스포츠 자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해요. 유명한 스포츠 사회학자들은 스포츠가 무슨 마법 지팡이처럼 사람을 뿅 하고 바꾸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럼요. 스포츠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장소, 무대를 제공하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코치를 만나는지, 프로그램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이런 비스포츠적인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 운동 자체보다 사람이랑 환경이 더 중요하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발이라는 말의 의미도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단순히 경제성장, 돈 많이 버는 것만이 개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개발인데요? 사람들이 각자 이게 정말 내가 살고 싶은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느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능력 자체를 키워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센이라는 학자의 역량접근법이라고 하는데요. 또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 경제적 불평등이나 정치적 억압 같은 걸 해결하려는 노력, 사회 변혁 접근법도 진짜 개발이라는 거죠. 이야, 역량, 사회 변혁, 스케일이 엄청 커지는데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전문가가 위에서 딱 정해서 자, 이거 하세요.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창조, 코크리에이션이라고 하죠. 같이 만든다. 좋네요. 그리고 교육 방식도 중요해요.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왜 이럴까? 스스로 질문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교육, 비판적 교육학이나 성인학습 원리인 안드라고지 같은 걸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와, 듣다 보니까 스포츠 하나 제대로 하려면 진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네요. 그냥 공 잘 차고 경기 이기는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럼 앞으로 이 SDP 분야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미래 과제 같은 거요? 네, 연구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선 사회 불평등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요. 또 요즘 중요한 환경 문제, 기후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 스포츠랑 환경 문제도 관련이 있군요. 그럼요. 대규모 스포츠 행사나 시설 운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체계, 세이프가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이프가딩, 참가자 보호, 정말 중요하겠네요. 청소년들의 극단주의 예방 같은 새로운 사회 문제 해결에도 스포츠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저희 방송을 뜨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당장 SDP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요. 그렇죠.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이제 동민회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국가대표 경기를 응원하실 때 단순히 승패나 기술만 보시는 게 아니라 스포츠가 저렇게 사회를 위해 쓰일 수도 있구나. 하지만 저런 고민들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스포츠를 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지는 거죠. 게임 너머의 스포츠를 보는 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오, 뭔가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선진국, 소위 북반구의 지식이나 자원이 개발도상국, 남반구로 흘러가는 방식이었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이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진짜로 스포츠 지원을 받는 그 지역사회의 목소리,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한 숙제라는 거죠. 아,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진짜 파트너로서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군요. 깊은 질문이네요. 네, 우리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네, 오늘 정말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슬슬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 유튜브 채널 스포츠라이트,
잊지 말고 오늘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부탁드립니다. 혹시 와, 이런 스포츠 연구도 있었어? 이거 좀 다뤄주세요 하는 주제나 아니면 평소 스포츠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 무엇든지 좋습니다.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열심히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춰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은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